2024년 1월 20일 토론토에서 열리는 UFC 297에서 챔피언 션 스트리크랜드와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 간의 UFC 미들급 타이틀전을 미리 볼 예정입니다. 스트리크랜드는 MMA 전적 28승 5패, 두 플래시스는 20승 2패입니다. 스트리크랜드는 32세이고 키는 6피트 1인치이며 리치는 76인치입니다.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는 29세이며 키는 6피트 0인치, 리치는 76인치입니다. 두 선수는 키가 거의 같으며 션 스트리크랜드보다 몇 살 더 어린 두 플래시스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젊은 나이에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UFC 미들급 챔피언 션 스트리크랜드는 28승 5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리치 76인치, 신장 6피트 1인치로 어느 쪽이든 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BJJ 브라운 벨트이며 브레넌 알렌, 아부스 마고메도프, 이스라엘 아데산야를 상대로 3차례나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상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는 UFC 미들급 역사상 5번째로 많은 분당 중요 타격수를 5.82개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한 63%의 타격 방어율로 미들급 역사상 5번째로 높은 스트라이크 수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리크랜드는 많이 맞지는 않습니다. 스트리크랜드는 아마추어 데뷔를 하지 않았으며 2008년 3월에 곧바로 프로로 데뷔했고 2014년 3월 UFC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UFC 통산 전적은 15승 5패입니다. 주목할 만한 승리로는 브레난 알렌, 유리아 홀, 잭 허만슨, 나소르딘 이마노프 및 이스라엘 아데산야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패배로는 산티아고 폰지니비오, 카마루 우스만, 잘레스키 도스 산토스, 알렉스 페레이라 및 제라드 캐노니어가 있습니다. 그는 루크 바넷과의 경기 이후 산티아고 폰지니비오 경기까지 267일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톰 브리스에서 카마루 우스만까지 308일의 공백기가 있었고 노르딘 탈렙에서 잭 마시만까지 735일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오토바이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몇 번의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2014년 5월 UFC 파이트 나이트 41에서 루크 바넷과의 경기가 스플릿 판정으로 끝났는데 해당 미디어 스코어 카드를 보면 11명의 미디어 멤버가 루크 바넷에게 득점했고 스트리크랜드에게는 0명이 득점했습니다. 그래서 바넷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톰 브리스 경기도 분할 판정승이었는데 만장일치로 12명의 미디어 회원이 스트리크랜드에게 득점했고 1명은 무승부로 9명은 브리스에게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제라드 캐노니어 싸움은 거의 1년 전인 2022년에 벌어졌던 매우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캐노니어의 경기에서는 13명의 미디어 멤버가 캐노니어에게 득점했고 스트리크랜드에게는 7명이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데산야와의 마지막 경기는 치열한 접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아데산야를 위해 그 경기에서 점수를 준 미디어 회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리크랜드의 분당 타격은 5.82개, 타격 정확도는 42%, 타격 수비는 64%입니다. 테이크다운 평균은 0.92, 테이크다운 정확도는 64%, 테이크다운 방어율은 84%입니다. 그는 다양한 체급에서도 싸웠습니다. 스트리크랜드는 웰터급에서 주로 싸우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후 미들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170파운드에서 카마루 우스만이나 잘레스키 도스 산토스와 같은 선수들과 싸웠던 이유입니다. 그는 2020년부터 미들급에서 싸우고 있으며 그에게는 훨씬 더 나은 체급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그의 상대인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는 20승 2패를 기록했고 현재 29세이며 내년 1월 14일 이 싸움이 시작될 때 30세가 됩니다. 신장 6피트 0인치, 리치는 76인치로 신체적인 이점이 없는 것은 두 선수 모두 동일합니다. 그는 킥복싱 2급 블랙벨트입니다. 그는 UFC 미들급 및 웰터급 챔피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레빈 질레스와 로버트 휘테커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2번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상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는 데런 틸을 상대로 한 번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상을 받았습니다. 두 플래시스 역시 아마추어 데뷔를 하지 않고 2013년 7월에 곧바로 프로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2020년 10월 UFC 데뷔전을 치렀고 마르크스 페레즈와의 경기에서 첫 라운드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UFC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승리로는 브래드 타바레스, 데런 틸, 데렉 브런슨 및 로버트 휘테커가 있습니다. UFC 전적은 6승 0패입니다. 두 플래시스는 마커스 페레즈에서 트레빈 질레스까지 273일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트레빈 질레스에서 브래드 타바레스 경기까지 357일의 공백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올해 이미 2번 싸웠고 내년 초에 싸울 예정이므로 기본적으로 브래드 타바레스 싸움 이후로는 꽤 활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큰 부상을 입은 적이 없으며 몇 가지 비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만큼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션 스트릭랜드처럼 그도 다양한 체급에서 싸웠습니다.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는 미들급에서 16번, 웰터급에서 4번, 그리고 176파운드의 캐치급에서 싸웠습니다. 그의 통계도 꽤 인상적입니다. 두플레시스는 분당 6.95번의 타격을 가했으며 56%의 타격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당 타격 흡수는 3.79개, 타격 수비력은 53%입니다. 평균 테이크다운은 2.72개이며 테이크다운 정확도는 50%이고 테이크다운 방어력은 40%입니다. 배팅 확률은 스트릭랜드가 약 마이너스 150, 반면에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는 플러스 124로 언더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폴로지에 대한 팬 투표를 보면 53%가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를 선택하고 47%는 스트릭랜드를 선택합니다. 최근 좋은 경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매우 불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싸움은 어느 쪽이든 승리와 패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경기 예측 분석 결과는 드리커스 두플레시스의 판정 승리입니다. 드리커스 두플레시스가 5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장거리 이동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 코수술을 고려해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휘테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그는 오프닝 벨부터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페이스를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가 똑같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데런티를 상대로 한 그의 이전 경기력 하락이 코 수술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저는 드리커스 두플레시스가 이번 시합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는 스트릭랜드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노가웃 승리를 거두었지만 두플레시스는 더 큰 노가웃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플레시스의 심폐지구력에 대한 낙관론은 추측에 불과하며 그것이 싸움에서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싸움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느 쪽이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스트릭랜드의 회복력은 입증되었으므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알렉스 페레이라 경기에서 빠른 패배를 당한 이후 후속 싸움에서 스트릭랜드의 타격 흡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트릭랜드가 쉽게 끝낼 수 있다는 오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스 마고메도프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트릭랜드의 유일한 다른 피니시는 웰터급에서 잘레스키 도스 산토스를 상대로 한 것인데 이는 그러한 결과가 그에게 일반적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 싸움의 예측 불가능성은 스트릭랜드의 강인함과 그가 상대 전략의 실수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릭랜드의 이전 경기에서 노가웃에 대한 취약성은 체중 감량으로 인해 발생하면서 그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라드 캐노니어, 나소르딘 이마노프 및 아무스 마고메도프와 같은 상당한 노가웃 파워를 가진 상대와 경기를 치렀고 이스라엘 아데사냐 및 알렉스 페레이라와 같은 강자들을 상대로도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가오는 전투를 예상하면서 스트릭랜드의 내구성을 고려하면 드리커스 두플레시스가 전투를 일찍 끝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두 선수가 강력한 샷을 경쟁적으로 주고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선수의 내구성과 지구력이 이 치열한 교류 전투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후 라운드를 예상하면 특히 드리커스 두플레시스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는 경우 스트릭랜드가 일부 라운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플레시스가 초반에 피해를 입을 경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트릭랜드는 공격을 피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므로 두플레시스는 공격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스트릭랜드가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상대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인데 이는 아데사냐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드리커스 두플레시스가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스트릭랜드와 전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릭랜드의 타격은 수비 능력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두플레시스가 착지하는 슛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릭랜드가 드리커스 두플레시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힐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공격적이고 살인적인 본능으로 유명한 두플레시스는 스트릭랜드와의 경기에서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달리 싸움에서 소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두플레시스가 로버트 휘테커를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휘테커가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아데사냐와의 첫 만남을 제외하면 휘테커가 미들급에서 이렇게 상위 랭킹을 유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185파운드 퍼포먼스에서 두플레시스가 놀랍도록 쉽게 휘테커를 통과하면서 그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돋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상을 벗어난 후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는 특히 로버트 휘테커를 상대로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경력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들어서 션 스트릭랜드가 매우 활동적이지만 두플레시스도 휘테커를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그가 이번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플레시스가 스트릭랜드의 타격을 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플레시스가 중요한 샷을 성공시켜 심사위원들의 호감을 사고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싸움이 제라드 캐노니어와의 승부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두플레시스가 근소한 차이로 승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피니시를 선호하지만 이번 시합의 치열한 경쟁 특성으로 인해 치열한 접전이 될 수 있으며 경기 이후에 재대결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릭랜드의 심폐지구력을 잠재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지만 차이점은 드리커스 두플레시스의 파워에 있으며 이는 이번 매치업에서 결정적인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밀접하게 일치하는 싸움을 기대하면서 두플레시스가 몇 가지 더 영향력 있는 샷을 던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는 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여 판정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싸움에서 잠재적인 피니시 역학은 불확실합니다. 션 스트릭랜드가 피니시를 확보한다면 후반 라운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드리커스 두플레시스가 전환점을 통과하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전력을 다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렬하고 가차없는 대결을 예상하면서 이번 시합이 올해의 싸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를 바랍니다.